결말을 아는 독자, 주인공이 되다. 이 소설 나만 끝까지 읽었다. 세상 멸망, 그리고 단 한 명의 독자. 김독자, 그 이름이 전설이 된 이유. 단 한 명의 독자, 세계를 구하다. 스토리의 신이 된 독자. 내가 이 세계를 다 안다고. 작가의 말. 싱숑의 전지적 독자 시점과 독자분들의 전지적 독자 시점은 어쩌면 같은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각자 이 이야기의 몇 조각쯤을 품고 어렴풋이 상대가 가진 조각의 생김새를 짐작해 볼 뿐이겠지요. 아무래도 좋습니다. 문피아 누적 판매 1위, 네이버 시리즈 누적 다운로드 1억, 웹툰화 즉시 네이버 웹툰 1위 등극, 리얼라이즈 픽처스와 영화화 계약. 2018년 연재 시작 이후 지금까지 행보 하나하나가 곧 한국 웹소설의 역사가 되고 있는 전지적 독자 시점. 역사부터 신화까지 인류가 지금껏 쌓아온 이야기를 자유롭게 아우르는 스토리텔링, 저마다 다채로운 색채로 매력을 뽐내는 등장인물, 시공간을 넘어 우주까지 확장되는 압도적 세계관으로 이미 수많은 알리를 양산해온 이 전설적 작품이 연재 종료 2년여 만에 드디어 단행본으로 서점을 찾는다. 싱숑 작가는 원고지 약 2만 5천 매 글자, 수로는 약 300만 자에 달하는 장대한 서사를 전량 개고해 작품을 다시금 세공해냈다. 이번 파트 1 8권은 전체 이야기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전독시의 세계를 종이를 통해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손에 잡기 쉬운 판형과 두께로 제작된 페이퍼백 에디션이다. 아울러 2022년 여름에는 페이퍼백 에디션 파트 2-3과 소장성에 집중한 하드커버 에디션 파트 1도 연이어 선보일 예정. 9개 이상 언어로 번역 및 수출되는 등 이미 국내를 넘어 세계를 매혹하고 있는 멸살법의 세계로 빠져볼 시간이다. 단 한 명만이 읽은 이야기. 그 결말을 바꿀 수 있는 독자. 그 독자가 주인공이 된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야기란 무엇인지, 독자란 누구이고, 우리는 이야기 안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묻는 작품입니다. 그 이름도 묵직한 전지적 독자 시점. 단 한 명만이 읽은 소설.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그 결말을 아는 자가 살아남는다. 이 설정만으로도 이미 긴장감이 느껴지시죠? 하지만 이 작품은 단순히 게임처럼 움직이는 생존 스토리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김독자. 그의 이름부터 상징적입니다. 그는 독자입니다. 작중 어떤 인물도 아닌 단순한 독자였던 그는 누구보다 꾸준히 한 편의 웹소설을 10년 동안 읽어왔습니다.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3가지 방법. 누구도 관심 주지 않았고, 조회수는 1, 댓글은 0, 좋아요도 없이. 그 소설은 단 한 명의 독자와 함께 마지막 회까지 도달합니다. 여기서부터 독자분들은 흠칫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쩌면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혼자만 좋아했던 소설, 댓글도 없이 조용히 따라가던 이야기, 작가와 나단 둘만의 세계. 그런 느낌을 단 한 번이라도 가져본 사람이라면 이 설정만으로도 이미 김독자에게 감정이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회를 본 바로 그날, 김독자가 알던 현실이 소설 속으로 바뀝니다. 도깨비가 등장하고 시스템 창이 뜨고 세상은 시나리오라는 이름의 게임이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 시나리오에 배정되어 생존해야 하며 실패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과 김독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는 이 시나리오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유일한 독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일종의 정보력 치트입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점. 그는 먼치킨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평범한 직장인, 운동도 안 하고 전투 기술도 없으며 심지어 시스템 창조차 남들과 다르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무기는 정보. 그가 사랑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에 등장했던 인물들, 그들의 죽음과 운명,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선택합니다. 나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다. 이야기를 바꾸겠다. 지켜보기만 하던 그 수많은 장면들,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죽음들, 그 모든 장면들을 되돌리기 위해 그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독자는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이야기를 바꾼다는 건 누군가의 삶에 개입하는 일이자 누군가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일이라는 걸. 전지적 독자 시점은 그 자체로 메타픽션입니다. 작중 주인공은 독자이며 이야기 바깥에서 시작된 인물이 이야기 안으로 들어와 서사를 다시 써나가는 구조. 그리고 그 서사를 책임지겠다는 선언. 우리는 이 소설을 읽으며 단순히 주인공의 모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시선에서 이야기의 구조와 의미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김독자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핵심 인물, 바로 유중혁입니다. 원래 이 소설의 진짜 주인공, 전생 회귀자, 세상을 수십 번이나 반복하며 구하려 했던 인물. 그러나 반복할수록 인간성을 잃어가고 점점 냉정하고 무감각해져가는 인물입니다. 김독자는 그런 유중혁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의 대사, 그의 패턴, 그의 결말까지도. 그는 유중혁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야기를 10년간 따라온 독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 속 유중혁은 그를 믿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자신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다가오는 낯선 인물. 그러나 김독자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유중혁은 결국 사람을 믿지 못하지만 누군가를 믿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유중혁의 서사를 조용히 뒤에서, 하지만 결정적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수많은 조연들을 품고 있습니다. 정혜원, 한수영, 이지혜, 이현성. 그 누구도 단순한 기능성 캐릭터가 아닙니다. 각자의 과거와 상처, 그들이 왜 그렇게 싸우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서사가 하나하나 풀리며 김독자와 감정적으로 연결됩니다. 전독 씨가 뛰어난 점 중 하나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모든 캐릭터가 이야기를 이끌고 있으며 각자 자신의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김독자는 그들의 끝을 알고 있다는 점. 그 안에서 그는 늘 고뇌합니다. 이 인물을 살릴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을까?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정말 옳은 걸까? 처음에는 김독자 혼자였지만 이제는 그도 누군가의 믿음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는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면서 단순한 독자에서 이야기 속 주체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끊임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누가 쓰는가? 작가인가? 주인공인가? 아니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본 독자인가? 김독자는 이야기를 끝까지 읽은 독자가 가장 깊이 이해하고 가장 아프게 느끼고 그렇기에 가장 용기 있게 결말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이입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떤 인물의 죽음 앞에서 울고 어떤 인물의 선택에 공감하며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결말을 바란다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은 이러한 독자의 역할과 힘을 서사 안으로 끌어들여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김독자가 자신의 손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그 순간에 진짜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나는 이 이야기의 독자였고 지금은 작가가 되었다. 이 구절은 전독 씨의 모든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야기의 독자이고 언젠가는 그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전지적 독자 시점은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은 경험해야 할 작품입니다. 감정과 구조, 스케일과 철학, 그 모든 면에서 장르 문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판타지 생존 게임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읽는 독자가 서사에 개입하게 될 때 그 감정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김독자. 그는 소설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3가지 방법을 10년 동안 유일하게 읽어온 독자입니다.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이야기를 묵묵히 따라가며 끝까지 지켜본 유일한 사람. 그리고 어느 날 그 이야기의 첫 장면이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지하철 안. 갑자기 시스템 창이 뜨고 도깨비가 나타나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김독자는 조용히 중얼입니다. 이 장면을 나는 이미 읽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세계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여기서 첫 번째 감정의 클라이맥스가 찾아옵니다. 정보를 안다는 것, 결말을 안다는 것은 무력한 것이 아니라 무서운 책임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 두 번째 감정의 절벽에 부딪힙니다. 정보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는 누군가의 죽음을 알고도 막지 못합니다. 그는 외칩니다. 내가 다 알았는데도, 그런데도, 왜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을까? 그 순간부터 김독자의 표정은 달라집니다. 그는 단순히 알고 있는 자에서 바꾸려는 자가 됩니다. 이야기 속으로 뛰어들어 서사의 흐름을 틀어버리려는 진짜 독자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그가 마주한 또 한 명의 존재. 유중혁.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수십 번의 회귀를 반복하며 인간성을 잃어버린 남자. 차갑고 무감정하게 보이지만 김독자는 그 안에 있는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를 10년간 읽어온 독자였으니까요. 그는 유중혁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결말을 알고 있어. 하지만 그 결말, 나는 인정하지 않아. 여기서 세 번째 감정의 고점이 터집니다. 이 장면은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뜨겁고 절실한 장면입니다. 김독자는 유중혁의 비극을 바꾸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감정을 꺼냅니다. 그는 유중혁을 작중 캐릭터가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 구하고자 합니다. 이 장면은 독자가 이야기 속 인물과 진심으로 연결되는 그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클라이맥스에 도달합니다. 모든 시나리오가 끝난 후 김독자는 마침내 이야기의 결말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10년 동안 읽어온 독자였다. 그리고 지금은 그 마지막 문장을 쓰는 사람이다. 그 순간 김독자는 독자의 자리에서 작가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관찰자에서 창조자로, 읽는 자에서 책임지는 자로. 이 네 개의 감정선은 단순히 사건의 기승전결이 아니라 김독자가 하나의 인간으로 이야기와 연결되어 서사를 변화시키는 감정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전지적 독자 시점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했던 이야기의 결말을 내가 바꿀 수 있다면 나는 과연 그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단지 눈물 흘리는 독자가 아니라 그 마지막 장면에 손을 얹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전지적 독자 시점의 클라이맥스는 전투도 반전도 아닙니다. 가장 뜨겁게 읽어낸 사람만이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이쯤 되면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궁금해집니다. 누구일까요? 전지적 독자 시점을 쓴 작가는 싱숑이라는 이름의 필명을 사용하는 웹소설 작가입니다. 싱숑은 단 한 명의 작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2명이 함께 글을 쓰는 팀이라는 추측도 많습니다. 글의 구조를 설계하는 신과 감정선을 다듬는 숑. 두 사람의 협업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말이 돌고 있죠. 하지만 그 정체는 지금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인터뷰도 거의 없고
실명이나 얼굴조차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그저 작품 그 자체로만 독자들과 만나고 있는 창작자. 그게 바로 싱숑입니다. 싱숑은 문피아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단 한 작품으로 웹소설계의 전설이 됩니다. 김독자라는 캐릭터, 독자 시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구조, 독자가 직접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결말을 바꾸고 세계를 구한다는 이 메타적인 구조는 수많은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죠. 그들의 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밀한 플롯, 강력한 복선 회수, 단단하게 설계된 세계관, 그리고 이야기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서사. 그런 싱숑의 문체는 감정선과 서사의 균형을 잘 맞춘다는 평을 받습니다. 폭발적인 액션, 절절한 심리 묘사, 그리고 독자와의 교감을 중심에 둔 이야기 구성. 전지적 독자 시점은 웹소설에서 웹툰으로, 그리고 애니메이션과 영화로까지 확장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P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중심엔 싱숑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독자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야기의 구조를 해체하고 재조립하며 우리가 무엇을 읽고 왜 공감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독자들이 묻습니다. 다음 싱숑의 이야기는 언제 시작될까요?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써내려갈 다음 이야기도 우리는 다시 한번 독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따라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작가 싱숑의 세계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지적 독자 시점을 좋아하셨다면 당신을 사로잡을 다른 이야기들, 비슷한 세계관 구조, 비슷한 감정선 혹은 철학을 공유하는 작품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전독시는 단순한 먼치킨물이 아니죠. 이야기 구조 자체를 꿰뚫는 독자, 결말을 바꾸기 위해 뛰어든 단 한 사람, 그 설정 하나로 수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비슷한 결을 가진 작품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작품, 나 혼자만 레벨업. 이 작품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익숙하실 거예요. 주인공 성진우는 헌터 세계에서 가장 약한 2급 헌터였지만 어느 날 혼자만 특별한 레벨업 시스템을 부여받고 점점 최강의 헌터로 성장하게 됩니다. 전독시처럼 주인공이 혼자만의 비밀을 안고 있고 그 지식으로 세상을 바꿔간다는 점이 비슷하죠. 다만 전독시가 감정선과 메타 구조에 집중했다면 레벨업은 좀 더 시원시원한 전투와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튜토리얼이 너무 어렵다. 이 작품은 정말 강력 추천하고 싶은데요. 주인공이 고난이도 튜토리얼 층에 혼자 떨어져 수년간 훈련과 고통을 반복하며 생존합니다. 이 작품의 매력은 주인공의 심리 묘사에 있어요. 외로움, 정신적 붕괴, 그걸 넘어선 존재로 진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전독시의 회귀와 고통이라는 주제를 좋아하셨다면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이 소설의 끝을 내가 정한다. 전독시와 가장 유사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한 소설의 대필자가 된 주인공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자신이 쓰지 않은 파국을 막기 위해 움직이는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들의 생사와 선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 이야기의 결말을 바꾸기 위해 주체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정말 전독시와 닮았습니다. 메타픽션을 좋아하신다면 이 작품은 꼭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리턴 투 플레이어. 이 작품은 전 세계가 게임화된 세상에서 단 한 명만 회귀해버린 주인공이 시스템을 해킹하듯 활용하면서 세상의 비밀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도 전독시처럼 시스템 기반의 시나리오 구조, 도깨비 같은 상위 존재들과의 대결 구도를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약간 색다른 추천입니다. 해외 작품인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로도 유명하죠. 가상현실 속 거대한 세계 오아시스를 무대로 퍼즐과 비밀을 푸는 주인공의 모험 이야기, 게임과 이야기 구조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전독 씨와 공통점이 많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의 중심이 독자 혹은 플레이어의 선택이라는 점도 닮았죠. 전독 씨의 철학적인 측면을 좋아하셨다면 이터널 선샤인도 흥미로울 수 있어요. 기억을 지우고 되돌리며 인간관계를 다시 써내려가는 이야기. 그 안에서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의 복잡함이 김독자의 감정선과 은근히 닮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 속 세계를 뒤흔들고 주인공이 단순히 그 세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쓰고 바꾸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이 우리에게 남긴 건 단순한 재미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읽는 이야기 속에서 내가 만든 감정과 응원의 힘이 어떤 결말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죠. 그리고 그 감정을 다른 이야기에서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서사, 새로운 독자, 그리고 또 다른 결말.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꼭이요. 고맙습니다.